서울 외곽 오래된 양옥집, 기와지붕이 남아있는 보기 드문 시댁. 비오는 저녁, 나는 그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엔 남편과 사온 과일 바구니, 마음엔 알 수 없는 불안.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얼굴보다 먼저 시어머니 뒤에 서 있던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동서 박다연. 길고 가지런한 단발머리, 도자기처럼 반질한 피부, 지나치게 환한 미소. 왔어요, 우리 새 며느리. 그 말은 환영의 말이 아니라 내 자리 기억해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예의로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나를 아래 위로 훑었다. 생각보다 많이 수수하네. 요즘 애들은 화장 좀 하지? 다연이 웃음소리로 시어머니 말을 감쌌다. 어머니 요즘 자연미가 유행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자연미? 아니었다. 그냥 준비 안 했다고 말하는 걸 돌려 감싼 톡설이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다연 앞에 챙겨둔 반찬을 보여줬다. 우리 다연이가 지난번에 만들어왔던 갈비찜 기억나지? 최고였어. 연우 남편도 그랬지? 남편이 멋쩍게 웃었다. 네, 맛있었죠. 나는 말했다. 저도 배워보고 싶네요. 그때 다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기울였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타고나는 거?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칼처럼 예리했다.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내 접시를 보았다. 연희는 그냥 회사 다니니까 뭐 바쁘면 못 배우지. 우리 집안은 원래 며느리들이 집안 챙겨왔는데 다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집안 전통은 지켜야죠. 전통? 아니었다. 통제였다. 나는 젓가락을 꽉 쥐었다. 이 집의 공기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웃음 속에 숨겨진 서열. 밤이 깊고 설거지 거품음이 넘치던 부엌. 다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연희 씨,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네. 그럴 계획이에요. 다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 모를 때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는 어른들 필요도 좀 채워드려야죠. 겉으론 조언 같지만 본질은 경계와 지시. 어머니 말씀 잘 들어요. 못하면 피곤하니까. 그 미소, 그 눈빛.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이 집의 룰을 설명한 것.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담긴 경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노력할게요. 다연이 웃었다. 그래요. 우리 집은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힘들어지거든.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새 식구가 아니라 줄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다연은 이미 그 질서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 아니, 딱 그 아래 어딘가.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나를 보고 웃는 이 여자의 눈 안에 있는 건 친절이 아니라 조용한 계산과 영역 표시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전쟁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주말 다시 시댁에 모였다. 명절도 아닌데 모이자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을 확인하고 싶다는 신호였다. 집안 분위기는 평온한 척하지만 공기가 유난히 빽빽했다. 다연은 이미 와 있었다. 깨끗하게 다려진 니트, 은은한 향수. 시어머니 옆에 붙어 차를 따르고 대답할 때마다 어머니라는 애교가 잔잔히 울렸다. 반면 나는 방문하자마자 어머니 시선이 내 손부터 훑는 걸 느꼈다. 과일만 사왔어? 다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연희 씨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저도 처음엔 많이 실수했었어요. 그 말, 위로 갔지만 사실은 초보 며느리 인증 도장이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연이는 처음부터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했지. 나는 속으로 웃었다. 처음부터 잘했다기보다 처음부터 인정받기 위해 숨을 참았겠지. 부엌에서 반찬을 덜어내며 다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는 작은 배려에 약하셔요. 잘 보여두는 게 좋죠. 친절한 척 조언하지만 말의 끝엔 항상 내 자리는 지금 그게 아니야라는 문장이 숨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어머니 마음 배워볼게요. 그러자 다연이 한 박자 멈췄다. 배워본다는 말엔 마치 내가 판단하는 주체라는 의미가 있었다. 다연 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부르며 다연을 불렀다. 다연은 빠르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가요. 마치 나와 있던 조금의 틈을 덮어버리려는 서두름. 그날 식탁. 시아버지가 물었다. 연희, 회사는 잘 다니나? 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러다 애 생기면 어쩌려고. 며느리가 너무 바쁘면 집안이 흔들려. 남편이 망설이며 말했다. 요즘은 다 맞벌이. 다연이 남편 말을 자르듯 부드럽게 웃었다. 오빠도 몰라? 여자들은 둘 다 잘하는 게 멋있는 거야. 먼 여성의 삶을 기능으로만 말하는 태도. 시어머니가 다연 손을 토닥였다. 그래, 요즘 사람 같아. 나는 과일을 찝으며 말했다.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집안도 둘이 해야죠.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편이 나를 바라봤다. 다연은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물론이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도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다연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따박따박이니? 따박따박. 순종하라는 옛말의 예쁜 포장.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예전엔 말 안 하면 착한 며느리였죠. 근데 전 착한 것보다 사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 표정이 얼어붙었다. 다연이 급히 분위기를 정리하듯 웃었다. 아휴, 요즘 젊은 부부 스타일이죠 뭐. 각자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 말엔 나는 이해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연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동맹 확인. 그러나 해프닝은 그 뒤였다. 설거지를 하던 중 다연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다연이 급히 거실로 뛰어갔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듯 말했다. 저렇게 움직여야지. 엄마는 저래야 해. 나는 물을 잠그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엄마 되면 제 방식대로 할게요. 시어머니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나를 보았다. 방식? 며느리가 방식을 택해? 나는 천천히 웃었다. 살아보면 아시겠죠. 다연이 아이를 안고 돌아왔다. 눈가가 붓고 급히 숨을 고르는 모습. 그 표정이 순간 보였다. 지쳐있는 엄마의 얼굴. 그러나 그 얼굴은 곧 사라지고 완벽한 며느리 미소가 되살아났다. 죄송해요. 우리 애가 좀 예민해서. 나는 그 미소 뒤에 숨은 피로를 봤다. 시어머니는 다연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우리 다연이는 진짜 대단해. 다연 눈빛이 흔들렸다. 잠깐, 아주 잠깐. 인정받아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의 눈빛. 집에서 나오는 길, 비가 내렸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다. 너 아까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야?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니, 그냥 내 목소리였어. 남편이 한숨 쉬었다. 엄마가 다연이 보면서 너랑 비교하는 거 너도 알지? 응. 그거 힘들지 않아? 힘들어. 근데 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떤 자리? 나는 창에 맺힌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누구 아래도 아닌 자리.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용한 차 안. 내 심장은 불안도, 분노도 아닌 결심으로 뛰고 있었다. 다연의 눈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나의 적인가? 아니면 나보다 먼저 더 깊이 갇힌 사람인가? 그리고 그때 문자가 왔다. 다연 오늘 고마웠어요. 나는 멈칫했다. 고마웠다? 무엇이? 그녀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한순간 내가 본 그의 진짜 얼굴을 아마 그녀도 느낀 거겠지. 완벽한 척하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 혼자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된 걸지도.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숨 쉬는 법 배우는 중이니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동서 갈등이 아니다. 부서진 질서 속 살아남으려는 두 여자의 조용한 각성이다. 다음 주였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남편이 받았다. 그래, 엄마 응 알겠어. 전화를 끊은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라는데.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느껴졌다. 확인하려는 자리. 내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다연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토요일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다연은 이미 와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과하게 밝은 목소리였다. 연희 씨 왔어요? 그 밝음은 누군가에게 들리라고 내는 소리 같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조용히 우리를 보았다. 눈빛이 스캔하듯 오갔다. 말은 없는데 공기가 말했다. 둘이 가까워졌는지 보자. 그리고 갈라놓겠다. 시어머니는 먼저 다연을 불렀다. 다연아, 좀 도와줘. 다연이 일어섰다. 나는 따라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내게 웃으며 말했다. 연희는 쉬어 다연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아니까. 그 말은 은근한 칼이었다. 넌 아직 역할을 모른다. 거실에 남겨진 나는 의미 없는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다연이 과일을 들고 나왔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누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좀 더 도와드려야죠. 겉으로는 뭉뚱그린 말. 하지만 나보다 앞에 서겠다는 무의식적 습관이 문장 사이로 흘렀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다연 씨, 오늘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 다연이 잠깐 굳었다. 긴장?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어머니 들으라고 크게 내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다연 눈이 흔들렸다. 금세 웃음으로 감쌌지만 아니야, 그냥 기분 좋아서. 웃음은 가벼웠지만 눈은 무거웠다. 불안이 들켰을 때 나오는 눈. 시어머니가 다시 나왔다. 둘이 뭐 얘기해?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다연 씨랑 요즘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다. 그러니 다연 얼굴이 굳었구나. 다연이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였다. 이제 시어머니도 느꼈다. 우리 사이에 생긴 길을. 그 길을 막고 싶은 눈빛. 다연아, 저거 좀 챙겨와. 다연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독은 또렷했다. 너 너무 나댄다 요즘. 무례함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초조함으로 들렸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숨만 쉬어봤으니까요. 이제 연습하는 중이에요. 네가 숨 쉬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진다. 그럼 숨 참고 살던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겠죠. 시어머니 눈이 어두워졌다. 다연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다연아, 연희가 요즘 많이 똑똑해졌지? 칭찬이 아니라 조롱이었다. 다연은 순간 멈췄다. 공기 속 메시지를 느꼈다. 너도 저렇게 될래? 시어머니는 다연 손을 가볍게 잡았다. 넌 착하게 해. 그래야 오래 사랑받지. 다연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나를 봤다. 그 눈 속엔 질문이 있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다연아, 큰 며느리는 중심 못 잃어야 해. 그 말의 진짜 뜻. 내가 만든 질서 안에서만 숨 쉬어라. 다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다연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심은 누가 정하는 걸까? 다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연희야, 너는 가족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해.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연은 양쪽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숨을 삼켰다. 그녀 마음속에서 무언가 찢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연 쪽으로 다가섰다. 다연아, 너는 나 믿지? 다연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내 폰이 울렸다. 다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 무서워. 나는 다연 눈을 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숨 쉬는 법은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리고 다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왜 울어? 다연이 눈물을 훔쳤다. 그냥 힘들어서요. 뭐가 힘들어? 그냥요. 다연이 시어머니의 손에서 천천히 손을 뺐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갔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절대적인 균열이었다. 저도 제 생각 좀 하고 싶어서요. 공기에서 탁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 입술이 굳었다. 요즘 집안이 참 시끄럽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조용히 있으니까 편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았다. 다연이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 두고 보자. 그 말은 전쟁이 아니었다. 옛 왕이 명령이 먹히지 않을 때 내뱉는 마지막 격.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며칠이 지나고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연락이 없었다. 정확히는 나에게만 없었다. 다연에게는 갔다. 사진이 올라왔다. 시어머니와 다연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 큰며느리랑 티타임 우리 다연이가 최고. 그 아래 다연의 댓글. 어머니 사랑해요. 눈부시게 웃는 이모티콘.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단 하나의 메시지. 몸이 안 좋아서. 이 말은 사실이었다면 걱정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감정도 전략이었다. 밤, 남편이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요즘 힘들대.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뭐 때문에? 가족이 변해가는 게 버겁대. 변해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것이겠지.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힘들면 쉬면 되지. 남편이 나를 보았다. 넌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해? 차갑지 않아. 그냥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는 거야. 엄마는 가족 지키려고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럼 그동안 누가 지켜왔는데? 남편이 멈췄다. 내가 지켜온 것도, 다연이 지켜온 것도 너무 많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다연이었다. 지금 통화돼? 나는 밖으로 나갔다. 왜? 다연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 오늘 나한테 그러셨어. 뭐라고? 넌 요즘 정상이 아니다라고. 정상. 가장 잔인한 말 중 하나.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단어. 다연이 속삭였다. 나 뭐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나빠 보이지 않겠지? 나는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다연 씨, 사람은 자기 자리 찾을 때 흔들려.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울었어. 울음. 가장 오래된 무기. 다연은 흔들리는 숨을 쉬었다. 연희 씨. 응. 나도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버티는 게 목적 아니야. 숨 쉬는 게 목적이야. 다연이 조용히 울었다. 나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 근데 이제 알았잖아. 참으면 사라져. 나 사라지기 싫어. 그럼 돌아가도 되고 서도 돼. 선택은 네 거야. 다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서 있었다. 누구야? 다연 씨.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 사람 요즘 너한테 너무 기대는 거 아니야? 나는 말했다.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볼 땐 둘 다 너무 예민해져 있어. 우린 예민한 게 아니야. 감정을 숨기지 않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을 말하는 걸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의 침묵.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다연이가 요즘 이상하다. 너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다연 씨는 자기 생각 중이에요. 그걸 생각이라고 하니? 생각은 원래 조용히 시작되죠. 잠시 후 마지막 메시지. 가족을 깨뜨리지 마라.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깨뜨린 건 내가 아니었다. 그저 보이지 않던 금을 드러냈을 뿐이다. 그리고 새벽 2시, 다연에게서 또 메시지. 연희 씨, 문 좀 열어줘. 그 문장, 그 시간, 그 떨림. 나는 문을 열었다. 다연이 서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은 젖어 있었고, 손엔 작은 가방 하나. 비도 안 왔는데 비 맞은 사람 같았다. 어머니가. 목소리 끊겼다. 나보고 미쳤대.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말했다. 들어와. 다연은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바닥에 앉아 어깨를 흔들며 울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그치? 응.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너무 오래 착하게 살아서 그래. 다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나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옆에 앉아 다연 등을 천천히 쓸었다.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제 숨 참는 건 그만하자. 그리고 그 순간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있지. 사실 나. 그리고 말이 끊겼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비밀이 있었다. 오래 참아온 것. 며느리 자격의 무게 뒤에 숨겨진 무언가.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바뀐다.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라 숨을 빼앗긴 사람들의 귀환이 시작된 것. 다연은 무너지고 나는 눈을 뜨고 시어머니는 흔들리고 남편은 기로에 서고 그리고 곧 하나의 진실이 판을 뒤집을 것이다. 시작은 조용했지만 결말은 조용하지 않을 거다. 다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 밤의 공기는 너무 조용했고 그래서 그녀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 같았다. 나는 물 한 컵을 건네며 옆에 앉았다. 다연 손이 떨렸다. 컵을 잡으려다 놓쳤고 물이 카펫에 떨어졌다. 다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 아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는 습관이었다. 나는 휴지를 가져왔다. 괜찮아. 흘렸으면 닦으면 돼. 다연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연희 씨 응. 사실 나 한참 멈췄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 이 집 들어오기 전에 우울증 있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다연은 떨리는 웃음을 지었다. 근데 결혼하고 어머니가 말했어. 그런 건 약한 사람들이나 겪는 거다.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다고. 목이 메어 말을 멈췄다. 그래서 약 끊었고 상담도 끊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였다. 그거 위험했을 텐데.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칭찬받았어. 다연이는 여자인데도 강하다고.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 문장. 칭찬 같은 칼. 강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약해지면 안 되는 사람. 다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강해진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다시 숨 막혀. 다연의 어깨가 떨렸다. 어머니가 오늘 말했어. 요즘 너 표정이 흐트러졌어. 계속 그러면 애가 불안정해진다고. 나는 손을 멈췄다.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다. 정체성 공격, 모성 공격, 죄책의 족쇄. 다연의 눈이 공허하게 떨렸다. 연희 씨 혹시 나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일까? 아니. 나는 단단하게 말했다. 문제는 너를 문제라고 믿게 만든 그 구조야. 다연이 숨을 삼켰다.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요즘 계속 가슴 아프다고 하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 카드, 건강 카드, 죄책 카드, 오래된 통제 방식. 나는 말했다. 다연 씨, 그거 진짜 아픈 걸 수도 있어. 근데 아픈 걸 무기로 쓰는 사람도 있어. 다연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이 너무 무서워. 맞아. 인정하기 무서운 거지. 다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 지금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져.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건강해지는 과정이야. 다연은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다. 연희 씨. 응.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다 사랑이었을까? 나는 다연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사랑이라는 말로 가두는 경우도 있어. 다연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그럼 난 사랑을 잘못 배운 거야? 아니.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다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울음이 잦아들 때쯤 조용히 한마디 했다. 연희 씨 고맙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언이 아니라 단순한 공존으로 고맙다는 말. 그 말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변화였다. 그때 다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다연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받지 마. 다연은 화면을 껐다. 응, 오늘은 안 받을래. 그 말이 너무 큰 용기처럼 들렸다.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오늘은 네가 내 편이었으니까.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붉었지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틈 아래로 비치는 그림자. 남편이었다.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걸까?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연희.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다연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제 시작이다. 남편의 발소리가 거실 카펫 위에서 멈췄다. 말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바뀌었다. 연희.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다연 쪽을 보았다. 다연은 눈을 내리깔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그녀에게 낮게 말했다. 괜찮아. 잠시 방에 있을래?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책임과 당황,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냥 숨쉬게 하고 있어. 그게 지금 말이 돼? 남편 눈이 날카로웠다. 아니, 날카로운 척했다. 겁난 눈이었다. 다연이 여기까지 와서 울고 그거 정상이라고 생각해? 정상은 기준이야. 그리고 그 기준 누가 만들었어? 남편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나는 천천히 다가섰다. 여기 와서 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울 데가 없었던 게 문제야. 남편 턱이 굳었다.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엄마가 약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조용해야 해? 그게 가족이잖아. 그 말. 너무 오래된 문장. 나는 숨을 내쉬었다. 가족이 아니고 복종이었어. 남편 표정이 무너졌다. 넌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질문. 사실 그는 궁금한 게 아니었다. 내가 아는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마. 나는 말했다. 나 변한 거 아니야. 그냥 전엔 말 안 했을 뿐. 남편 손이 떨렸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너는 뭐라고 할 건데?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근데 아픈 척이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방에서 다연히 움찔하는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큰일이네. 뭐가? 네가 큰 소리 내는 건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남편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지금 너도 무섭지. 무섭긴 누가 너도 엄마한테 말 못하지. 나처럼 되기 싫어서. 남편 눈이 흔들렸다. 진실. 그는 젖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 커지고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표정.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너 편이 되어줘. 남편 입술이 떨렸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배우면 돼. 남편 눈이 붉어졌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난 내 적 아니야. 남편이 낮게 말했다. 근데 엄마는 무너질 것 같아. 그건 아들이 지켜줘야지. 그럼 넌? 난 무너진 게 아니라 서는 중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시어머니였다. 메시지 창에는 단 3단어. 병원 왔다. 힘들다. 다음 줄. 다연이 어디 있냐? 나는 남편을 봤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울기 전에 공격하지 않는다. 공격한 다음에 운다. 그게 평생의 생존 방식이었다. 남편 손이 떨렸다. 가야겠다. 나는 말했다. 응. 다녀와.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너 혼자 가.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왜? 난 지금 가면 나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끌려가.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다연이 나온다. 눈이 빨갰다. 어머니 병원? 응. 남편이 답했다.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연 입술이 떨렸다. 나 때문에 그러신 걸까? 나는 즉시 끊었다. 아니. 남편은 순간 다연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동서 둘 다 무너진 모습을 본 남자의 불편함. 나는 말했다. 다연 씨, 너 때문 아니야. 다연이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음 말. 조용히 찢겨진 목소리.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게 익숙해서. 남편이 갑자기 다연에게 말했다.
다연 씨, 어머니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가야 해요. 그 말투. 우리. 나는 알아챘다. 그 한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감정. 불안할 때 더 익숙한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남편은 잠시 다연 편이 되고 싶었다. 나와 다연이 같은 편이 된 세상이. 그에게 너무 혼란스러웠다. 다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에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 난 둘 다 챙기고 싶어. 알아? 엄마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전쟁에서 두 편 다 이기길 바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문이 닫혔다. 정적. 집안엔 나와 다연만 남았다. 다연이 아주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나 지금 무서워. 무서워도 돼. 근데 더 무서운 건 뭔데? 혹시 나도 나중에 어머니처럼 될까봐.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멈췄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미 너는 그 길 안 가고 있는 거야. 다연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다. 근데 만약 내가 미리 깨닫지 못했으면? 그럼 지금 깨달았잖아. 그때였다. 다연 폰이 울렸다. 발신자 시어머니. 다연이 손을 푸드득 떨었다. 나는 말했다. 받지 마. 다연은 휴대폰을 쥐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처음이야. 뭐가? 어머니 전화 무시한 거. 기억해. 뭘? 지금이 네가 너 자신이 된 첫 순간. 다연 눈이 크게 뜨였다. 그리고 입술이 떨리며 미소가 번졌다. 무섭지만 이상하게 시원하다. 그게 숨이야. 그리고 그 순간 문자가 도착했다. 시어머니에게서 다연에게. 넌 배신했어. 다연아, 넌 내가 키운 사람이야. 이 집은 무너질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너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그 문장. 그 위협. 그 과거. 다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 입술이 떨렸다. 연희 씨나 너무 무서운 비밀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비밀? 다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사실 나. 똑똑똑.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둘 다 굳었다. 그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한데 너무 익숙한, 부드럽지만 차가운 목소리. 연희야. 문 열어.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지금부터는 감정의 전쟁이 아니다. 진실과 권력의 전쟁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연희야, 문 좀 열어. 다연의 손이 얼음처럼 굳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뒤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단단하고 익숙하고 무거운 기운.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문 너머에서 아주 깊은, 피곤한 숨소리가 들렸다. 아프다. 너희가 나 버리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말. 단어 하나하나가 연약한 척하지만 요구하고 있었다. 열어라.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돌아와라. 나는 손잡이 위에서 손을 떼었다. 어머니,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야 했다. 그게 나의 버팀이니까. 시어머니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날카로운 금속이 숨겨져 있었다. 다연 있지? 옆에서 다연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바로 가로막았다. 지금은 만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네가 판단해? 목소리가 괴로웠다. 아니, 괴로운 척했다. 난 가족이니까.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니까 문 열어, 연희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감정 진정되면 이야기해요. 순간 문 밖이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아주 낮고 작지만 무서운 목소리. 너 정말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말은 선언이었다. 너 내 아래에서 벗어난 걸 내가 본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저도 제자리 찾고 있어요. 순간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다연이 깜짝 놀라 어깨가 튀었다. 다연아. 감정이 쏟아졌다. 너 거기 있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안 나와? 너 왜 이런 애 따라다녀?
다연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아버렸다. 이건 나에게 던진 공격이 아니었다. 다연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소리였다. 내가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 다연 씨 불안정해요. 불안정? 네가 이상하게 만든 거겠지. 다연이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세요. 침묵. 아주 길고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그 다음 들린 목소리. 아주 낮고 진짜 같은 통증이 담긴 목소리. 그래, 너희는 나 버리려는구나. 아니에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그래. 그래. 네가 이겼다. 아니었다. 그 말은 복수의 예고였다. 발자국 소리. 멀어지는 기척.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만히 있는 문틈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계처럼 느껴졌다.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때문이지. 아니. 맞아. 내가 흔들렸으니까. 흔들리는 건 살아있는 거야. 다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근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거야? 평생 그걸로 조종받았으니까. 다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연희 씨, 나 진짜 무너질까봐.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 다연이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 처사에 유산했어. 나는 멈췄다. 다연 눈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다연은 숨을 토했다. 너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김장 도우라고 불렀어. 가슴이 조여왔다. 다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삼켰다. 그때 나 울면서 배추 다듬었어. 근데 어머니가 손목 잡고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너는 약한 사람 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으려면 강해져라. 다연은 울면서 웃었다. 그래서 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약하면 사랑 못 받을까봐. 나는 눈을 감았다. 다연 씨, 근데 오늘 어머니가 또 말했어. 나 아픈 거 너 때문이라고. 다연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왜 내가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해? 나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제 안 해도 돼. 다연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나도 엄마가 아니라 사람이고 싶어. 그래. 근데 그러면 사랑 못 받잖아. 나는 그녀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사랑이 통제였다는 걸 깨달은 게 너를 자유롭게 하는 첫 순간이야. 다연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고 나는 문을 바라보았다. 문 밖의 정적. 그리고 알아버렸다. 저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걸. 이 밤 우리는 둘 다 무서웠다. 하지만 둘 다 숨쉬고 있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시댁 단톡방. 어머니 입원하셨어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다들 바로 와주세요. 문장 하나하나가 공포처럼 박혀 들어왔다. 다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 때문일까? 아니. 근데 타이밍이. 우릴 흔들려는 타이밍이지.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 나는 받지 않았다. 그 다음 남편에게 전화가 갔다. 남편은 바로 받았다. 네, 엄마. 금방 갈게.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같이 가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가면 내가 원인으로 만들어질 거야. 남편은 답답하게 머리를 감싸쥐었다. 근데 가족이잖아. 나는 낮게 말했다. 가족이면 죄책감을 무기로 쓰지 않아. 그 말에 남편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말은 맞아. 근데 현실은 안 그래.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럼 현실을 우리가 바꾸는 거지. 남편은 눈을 피했다. 가장 무서운 전투는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우는 것. 그는 아직 그 전장 앞에 서 있었다.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가야 할까? 그건 내 선택. 근데 안 가면 죄책감이 네 목을 조를 거고, 가면 죄책감이 정당해질 거야. 다연이 눈을 감았다. 둘 다 무서워. 그래.
그게 회복하는 과정. 남편이 초조하게 문을 향했다. 나 먼저 갈게. 너도 천천히 생각해.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비어 보였다. 조용했지만 공기가 뜨거웠다. 다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 정말 나쁜 딸 같아. 며느리잖아. 그래도 나 엄마 없었으니까. 어머니가 엄마 같았거든. 아, 드러났다. 다연의 가장 깊은 상처.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그 사랑이 진짜였다면 네가 선택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다연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사고였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 이번엔 안 가볼래. 그 말은 선언이었다. 다연이 다시 숨을 택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다연의 신우이. 화면에 이름만 떠도 위협이었다. 다연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받지 마. 다연은 휴대폰을 껐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조금씩 표정이 달라졌다. 애원에서 주저에서 결심으로. 그 순간 또 메시지. 시어머니 단톡방 음성 녹음. 재생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내가 못난 탓이지. 다들 힘들게 해서 흐흐. 울음. 숨. 끊기는 목소리. 그리고 작게 새어나온 말. 다연이만 오면 돼.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꽂혔다. 타깃이 분명했다. 다연의 손이 떨렸다. 나가야 할까? 아니. 근데 그 말이 함정이야. 너 하나만 움직이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다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나 오늘 나 편할래. 그 순간 다연의 눈에 빛이 켜졌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빛.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남편이었다. 연희야, 빨리 나와. 얼굴이 풀죽어 있었다. 무슨 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너 찾는다. 다연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네가 가. 나는 안 가. 남편의 표정이 복잡하게 찌그러졌다. 너 미워졌대.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됐네. 남편이 멈췄다. 뭐? 지금 나 싫어해야 다음 단계가 와. 무슨 소리야? 그동안은 좋아해야만 내가 존재했잖아. 이제는 싫어해도 내가 사는 거야.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였다. 혼란, 공포, 처음 보는 진짜나. 그 속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진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남편은 받았다. 여보세요? 네, 아니, 연희는 아직.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다. 오지 마라. 순간 집이 멈췄다. 남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 네가 오면 더 커진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남편이 말을 잃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권력인지. 남편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다. 아버지가 그냥 있으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은 출발이네. 다연이 떨며 물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지금 누가 무너지는지 보고 있는 거야. 누가? 통제하려던 사람이. 다연은 긴 침묵 끝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 나 이 집에서 처음으로 덜 외로운 기분이야.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제 둘이 숨 쉬니까. 창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건 시어머니를 데려가는 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든 질서가 실려나가는 소리 같았다. 이제 시작이다. 병원. 흰벽, 소독약 냄새. 낮고 반복되는 심전도 소리. 문을 열기도 전에 공기가 차가웠다. 병실 안. 시어머니는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줄이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그 감김 속에 깨어있는 기척이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다가갔다. 엄마. 그 목소리. 평생 순종이 섞여있던 남자의 목소리. 시어머니 눈이 천천히 떴다. 그리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말도 하기 전 이미 공격이 있었다. 어디 있었니?
그 말은 걱정했어가 아니라 왜 바로 무릎 꿇고 오지 않았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이 가늘게 떨렸다. 네가 안 와서 내가 숨을 못 쉬었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처럼 들렸다. 그게 오래된 권력의 방식이었다. 남편이 긴장하며 말했다. 엄마 진정해. 시어머니 목소리 낮아졌다.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러네?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찢겨 있었다. 그때 다연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눈이 빨갛지만 숨이 가라앉은 얼굴. 시어머니 시선이 번개처럼 다연에게 꽂혔다. 다연아. 다연은 작게 고개 숙였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안 왔니? 다연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뚜렷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말이 병실 공기를 갈랐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연은 손을 비볐다. 그동안 너무 제 감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손이 떨렸다. 내 감정? 감정이 대체 뭔데? 다연 입술이 흔들렸다. 제가 저였던 적이 없어서요. 남편이 숨을 삼켰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시어머니 눈이 번쩍였다. 내가 너를 키웠다. 너는 내가 만든 애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지? 다연 어깨가 움찔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유 선언이었다. 나는 다연 앞으로 반 발짝 나갔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번뜩였다. 네가 뭘 알아? 어머니가 힘들었던 건 이해해요. 근데 그걸로 사람을 붙잡을 순 없죠. 남편 얼굴이 얼었다. 엄마에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너희 위해 희생한 건 생각 안 해? 희생. 가장 무서운 족쇄. 나는 천천히 말했다. 희생은 거래가 아니에요. 빌려준 거 아니죠. 시어머니 숨이 빨라졌다. 난 혼자였어. 아무도 없었어. 너흰 모르지. 그 순간 진짜 외로움이 스쳤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말. 그래서 너희도 날 떠나면 안 돼. 외로움이 무기가 되는 순간 다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넌 약해졌어. 강한 척이 강한 게 아니에요. 다연 목소리가 떨렸지만 솔직함이 힘이 됐다. 남편이 갑자기 크게 말했다. 그만해요. 모두가 그를 보았다. 남편 눈이 붉었다. 나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누가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도 혼란스러워. 그 말. 처음으로 진짜 자기 감정이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다.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녀가 진짜 약해 보였다. 그리고 바로 다시 굳었다. 넌 내 편이어야지. 남편의 목젖이 흔들렸다. 근데 엄마 편이라는 게 뭐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얼어붙었다. 그건 반항이 아니라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질문은 무너뜨린다. 명령을, 권위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너도 변했구나? 아니요. 남편이 말했다. 저도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흰 셔츠, 검은 코트, 낯선 남자.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찢어지는 걸 보고 깨달았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찢어졌다. 여기 왜 왔어? 남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다.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남편이 남자에게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버린 사람입니다. 공기가 산산이 깨졌다. 다연이 입을 막았다. 남편은 숨이 멎은 듯 서 있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이분 누구죠?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그 이름 다시는 말하지 마. 남자는 웃었다. 말해야죠. 이제 다 알아야 하니까. 피부가 서늘해졌다.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한 것. 그건 우리가 독립하는 게 아니었다. 과거가 드러나는 것. 그 남자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진실 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가문과 기억, 숨겨진 죄와 선택의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시작됐다. 진짜 전쟁이. 병실 공기에서 금이 갔다. 남자의 말이 울렸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버린 사람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죠? 남자는 남편을 보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당신 형이니까. 그 말은 총성이었다. 다연이 숨을 삼켰다. 나는 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다. 남편 눈동자가 흔들렸다. 형? 시어머니가 거의 비명처럼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너 여기 왜 왔어? 그 남자 조연이라는 이름표가 가슴에 달려 있었다가 비웃듯 말했다. 숨기고 싶었지. 지우고 싶었겠지. 하지만 사람은 지워지는 게 아니야.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잠깐 형이 있다는 소리를 왜 나는 듣지 못했겠지. 조연이 말했다. 왜냐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버려졌거든.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제발. 그 음성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들키는 공포였다. 남편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 눈이 흔들렸다. 너는 내 꿈이었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껍데기였다. 조연이 날카롭게 웃었다. 꿈? 그래서 난 악몽이었지? 남편이 목을 더듬었다. 형이 있었는데. 조연 난 사라져야 할 존재였어. 왜냐면 완벽한 며느리 인생을 시작하려면 과거 흔적이 없어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울음을 토했다. 너는 널 책임질 수 없었어. 나도 어렸고 그땐. 조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 핑계 평생 들어왔다. 다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머니가? 조연 나를 시골 친척집에 맡기고 없던 애라고 했지. 남편이 휘청했다. 엄마 진짜야?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오열했다.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 조연이 잘라 말했다. 있었지. 그냥 받아들이면 됐어. 침묵. 무너지는 소리. 시어머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태어나기 전 나는 이미 엄마였어. 남편은 벽을 잡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얼굴. 그럼 나는 조연이 마무리했다. 대신 선택된 아이였다. 남편, 다연, 나 모두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가 두 눈을 감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일은 너를 버린 거 아니다. 조연 눈에 불이 붙었다. 그럼 뭐야? 그걸 버리고도 행복해지려고 한 거. 그 고백. 그 잔인한 진실. 조연이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인정하네, 드디어. 남편이 울먹였다. 엄마.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슬픔, 공포, 그리고 여전히 붙잡고 싶은 이기심이 있었다.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조연이 낮게 말했다. 나도. 닿지 않는 두 문장. 다연이 천천히 눈을 닦았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그녀 눈에 어린 소녀 같은 불안이 비쳤다. 그러나 다연은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 상처는 더 큰 칼이 돼요. 시어머니 표정이 찢어졌다. 내가 가해자라고? 조연이 웃었다. 피해자라서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남편이 울먹였다. 우리 어떻게 해? 나는 말했다. 이제 가리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며 말했다. 돌아와라. 누구에게 한 말이었을까? 조연? 남편? 자기 과거? 아니면 자기 자신? 조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평생 나에게는 없었던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아무도 결론 내리지 마. 시어머니가 절망한 얼굴로 말했다. 너희 날 버릴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린 이제부터 진짜 관계를 시작할 거예요. 가면 벗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얼굴을 가렸다. 울음. 그 울음은 처음이었다. 남편은 벽에 기대 흐느꼈다. 조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숨이 든다.
그리고 그는 나가며 말했다. 내 위치는 내가 찾을게.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힌 병실. 남편, 다연, 시어머니 나. 세대의 상처가 한 방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승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이었다. 병실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오는 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연은 눈을 계속 깜빡이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고, 남편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기울어져 있었다. 부러진 기둥처럼. 차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처음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까지 지킨 게 뭐였지? 그 목소리. 아들로서의 자부심, 책임감, 충성심. 그 모든 게 무너져 반쯤 숨이 죽어버린 소리. 다연은 응시하듯 남편을 보았다.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이었겠지. 근데 그 가족이라는 말 안에 엄마만 있었던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넌 알고 있었어? 아니. 근데 나도 그랬으니까. 그 말. 다연도 시어머니만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다는 뜻. 남편 눈에 이상한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번졌다. 나는 트렁크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다시 만들면 돼. 남편이 비웃듯 말했다. 뭘? 가족. 그 한 단어가 남편을 울컥하게 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처음 해보는 거면 서툴 수 있어. 그게 정상이야. 남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차문에 기대 섰다. 평생 정답만 하려고 살았어. 이제 질문해도 돼?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토했다. 근데 엄마는? 다연이 말했다. 그분도 이제 자기 삶을 봐야지.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면 무너질 거야. 나는 고개를 든 채 말했다. 혼자라도 서야 해. 근데 무너지면? 그럼 그건 어머니가 선택한 방식이야. 남편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 순간 다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무너진 적 있어. 우린 고개를 돌렸다. 다연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애 잃었을 때 나도 죽는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 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살아있는 게 벌처럼 느껴졌어. 그 목소리.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조용한 깊이.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왜 말 안 했어? 다연은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왜냐면 약하면 사랑 못 받을까봐. 남편이 숨을 찼다. 그는 그 말을 자기에게도 던졌다. 다연이 이어 말했다. 근데 이제 알아. 강한 척하면 오히려 무너져. 그 말은 자신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향하는 말이었다. 남편이 떨며 말했다. 나도 약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럼 그게 시작이야. 잠시 세 사람 사이에 불안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처음으로 서로가 누구인지 보려고 하는 공기.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다. 시댁 단톡방. 전송된 사진. 시어머니 병실에서 찍은 사진. 그녀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 멍이 졌다. 그리고 아래 문장.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건 다 누구 탓일까? 끝에 붙은 이모티콘. 울음. 기도. 깨진 하트. 다연이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또 시작이네. 남편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나를 붙잡으려는 거야? 응.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네가 선택해.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난 엄마 버릴 수 없어. 다연이 말했다. 누가 버리래? 그냥 휘둘리지 말라는 거지. 남편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이 처음으로 가슴에 들어온 듯 했다. 그때 내 휴대폰도 울렸다. 번호 없음. 문자 한 줄. 조심해. 그 여자는 더 무서워질 거야. 누구? 조연인가? 시어머니?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차가운 기운이 목 뒤를 타고 내려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쟁이 더 조용해질 거야. 다연이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게 더 무섭지. 맞아. 남편이 조용히 차문을 열었다. 집에 가자.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한 밤길을 달렸다. 말없이.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고 있었고 그 상처가 우리를 분리하는 대신 묶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 모두 조금씩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숨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아직 안 끝났다. 이 가정의 진짜 진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고요했다. 불이 꺼진 거실, 살짝 눅눅한 공기.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나 잠시 혼자 있고 싶다. 그 말, 전엔 절대 하지 못했을 말. 그래.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살짝 주저하는 손. 다현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내가 상상했던 시댁은 이런 드라마 아니었는데. 나는 조용히 물컵에 물을 채워 건넸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조용하고 그래서 더 무서워. 다현이 웃으려다 눈이 젖었다. 맞아.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은 서로 무언가를 땅속에서 꺼내려는 시간이었고 대화는 뿌리를 더듬고 있었다. 다현이 입을 열었다. 연희 씨. 응. 나 사실 유산했을 때. 목소리 떨림. 나는 천천히 숨을 멈췄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마음 약해서 그렇다고 했지. 그 전에. 전에? 다현은 창밖을 봤다.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말할 수 있게. 다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말했어. 뭐라고? 너 그럴 자격 있어? 라고. 가슴이 뜨겁게 졸였다. 자격? 응, 이 집 핏줄 낳을 자격. 다현 눈이 붉어졌다. 그리고 난 그 말을 믿어버렸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그래서 애가 떠났을 때 그냥 벌 받는 줄 알았어. 나는 손을 뻗고 그녀 손등 위에 올렸다. 너 잘못 아니야. 다현이 울음을 삼켰다. 근데 내 머리는 알아도 마음은 아직도 그 말이 박혀 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트라우마는 이성이 아니라 반복된 말에 새겨지는 거야. 다현이 눈물을 닦았다. 그 말 아직도 머릿속에서 울려. 그러니까 오늘 잘한 거야. 뭐가? 그 목소리랑 거리 둔 거. 다현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힘이 있었다. 나 이제 나 편 들고 싶어. 그게 시작이야. 그때 침묵을 깨는 알림음. 남편 폰에서 새 메시지가 들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화면 불빛이 바닥에 번졌다. 남편이 방에서 급히 뛰어나왔다. 폰을 쥔 손이 떨렸다. 엄마다. 다현과 나는 긴장했다. 남편이 메시지를 읽었다. 숨이 멎는 표정. 눈이 점점 커졌다. 면도날에 베인 듯이 고통이 번졌다. 내가 물었다. 뭐래? 남편은 천천히 문장을 읽었다. 너희가 날 버린 거면 나도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 선택은 너희가 한 거다. 다현의 등이 굳었다. 무슨 뜻이지? 남편이 손으로 머리를 쥐뜯었다.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맞아. 이럴 사람 아니었지. 근데 벽이 무너질 때 인간은 자기 안에 있던 걸 꺼내. 남편이 숨을 헐떡였다. 나 진짜 나쁜 자식인가? 다현이 그의 팔을 붙들었다.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남편은 다현 손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무너진 남자의 공포, 그리고 처음으로 생긴 진짜 의지의 조각이 보였다. 그때 다시 알림음. 이번엔 내 폰. 번호 없음. 그 메시지.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차가운 숨이 목 뒤를 타고 내려왔다. 누구? 조연? 시어머니? 아니면 다른 누군가? 다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깊게 숨을 들었다. 원래 숨막혀 살던 집이 숨쉬기 시작하면 더스트 먼지가 아니라 진짜가 나온다. 그 순간 남편이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나 엄마만 봤어. 평생. 다른 사람 다 그림처럼 보였어. 그의 목소리는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근데 지금 보이기 시작해. 그는 다현을 보고 나를 보고 바닥을 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난 이제 어디 있어야 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자리 찾아.
그게 어디야? 지금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엄마가 사는 세계 말고 내 세계 만들라는 거야.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다. 무서운 게 정상. 다연이 뭔가 떠올린 듯 말했다. 근데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게 조금 덜 무섭다. 그 말, 이 긴 지옥에서 처음 나온 가족 같은 감정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쟁이 아니야. 남편이 물었다. 그럼 뭐야? 회복. 남편이 눈을 뜨고 우리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고맙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단단한 소리. 밤 11시 58분. 이 시간에 누가? 다연 얼굴이 하얘졌다. 혹시? 나는 문으로 천천히 걸었다. 눈구멍으로 밖을 봤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흰 서류 봉투. 나는 조심스레 줍고 도어락을 잠갔다. 다연과 남편이 숨을 삼켰다. 뭐야? 봉투를 열었다. 안에 한 줄만 적힌 메모. 가족은 비밀을 감추지만 진실은 돌아온다.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출생신고서 사본. 신고인 시어머니. 출생자 조연. 상세. 초기 신고 후 취하. 구석엔 희미한 볼펜 낙서. 날짜. 그리고 한 단어. 교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남편이 낮게 물었다. 교환? 다연의 입술이 떨렸다. 누구랑?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이 문 밖에서 발을 들이밀었다. 조연이 버려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바뀌었다. 그리고 남편이 숨을 멎은 얼굴로 아주 느린 속삭임. 그럼 나는 그의 시선이 흔들리며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누구야? 그럼 나는 누구야? 남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떨어졌다. 벽지에 반사된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춰줬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허공에서 조각나 날아가 버렸다가 다시 쏟아져 내린 듯한 눈이었다. 다연이 천천히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의 어깨가 떨렸기 때문이다.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유리 같은 어깨.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그 질문 놓지 마.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럼 진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몰랐다는 게 문제 아니야. 이제 묻는 게 중요한 거야. 그때 다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빠. 남편의 눈동자가 다연을 향했다. 다연은 떨렸지만 입술을 세게 물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같이 무너진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남편이 눈을 깜빡였다. 우린 같이 무너진 적 없어. 다연이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이 처음이잖아. 그 순간 남편의 눈에 번져가던 공포가 아주 조금 풀렸다. 그리고 바로 다시 조여왔다. 근데 엄마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대체된 사람이었으면? 그는 손으로 머리를 잡았다. 그럼 난 뭐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더 단단하게 말했다. 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사람. 어떤 서류보다 강한 존재. 그는 입술을 떨었다. 근데 나가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지. 지금은 가지마. 왜? 그 감정 네가 들고 그녀한테 가면 다시 돌아가. 남편은 눈을 감았다. 엄마가 무너지는 거 보는 게 무서워. 너무 오래 봐왔잖아. 이번엔 네가 안 무너져도 돼. 그의 호흡이 흔들렸다.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우리는 얼어붙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 누구지? 다연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커튼 사이로 밖을 봤다. 차가 있어. 누구 차? 다연 목소리 떨림. 아버님.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남편 팔을 가볍게 잡았다. 호흡. 남편이 천천히 숨을 쉬었다. 문 열림 소리. 시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는 조용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 같은 침묵. 얼굴에선 감정이 지워져 있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나를 봤다. 네가 이 집안을 바꾸기 시작했지.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판은 원래 깨져 있었어요. 그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걸 알고 너는 말했고, 아이들은 그냥 버텼고, 그녀는 잊으려고 했지. 다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평생 잊으려고 산 거다. 남편이 속삭였다. 뭘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을 보았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한 선택. 남편이 흔들렸다. 내가 교환된 건가요?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시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데려온 거다. 다연이 숨을 삼켰다. 지키기? 한 사람을 지키려다가 다른 사람을 잃은 거다. 남편의 목소리 갈라졌다. 누구를 지켰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 세상은 때때로 선택을 강요한다. 그때 네 엄마는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체면을 선택했다. 다연이 눈을 크게 떴다. 체면?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회의 눈이었다. 비난, 소문, 흠 있는 여자라는 낙인. 그 단어가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남편은 멍한 목소리. 그러니까 나는 그 체면 때문에 생긴 대체품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 넌 결과였다. 누군가를 잃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구한 결과. 남편이 터질 듯한 목소리. 누구를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너희 어머니 자신. 침묵. 깊고 잔인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침묵. 다연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구하려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잃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도망칠 곳도 붙잡을 것조차 없는 얼굴. 그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난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한 거네. 나는 그의 앞에 섰다. 누구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네가 자리를 만든 거야. 네가 살면서 만든 자리. 그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근데 그럼 조연형은 그 사람은 지워진 자리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새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우리 둘을 망친 건 어머니네요. 아버지 눈이 가늘어졌다. 아니, 그 사람도 망가졌어. 침묵. 다연이 작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시아버지는 문 쪽으로 걸었다. 그건 이제 너희 몫이다. 과거는 우리가 만든 전쟁이지만 끝내는 건 너희가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책임이 아니었다. 책임의 이동. 세대의 교대. 시아버지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문이 닫혔다. 남편이 천천히 바닥에 앉았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진짜 살아. 근데 나 무서워. 처음 숨 쉬면 누구나 무서워. 그 순간 다연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남편 손도 잡았다. 우리 셋의 손이 엮였다.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 우리 같이 숨 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같이. 그때 다시 알림음. 이번엔 내 휴대폰. 한 문장. 그녀는 이제 마지막 카드 꺼낸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사진 한 장. 병실 침대 위. 시어머니의 눈빛. 울고 있는 듯 했지만 깊이에는 결정이 있었다. 다연이 속삭였다. 저 눈 알아? 무슨 눈인데? 놓지 않겠다는 눈. 그리고 마지막 사진. 시어머니가 병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순간. 문자 아래 글. 내일 집안 어른들 다 모인다. 남편이 피가 빠져나가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가족회의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죄책감을 씌우기 위한 회의가 아니다. 진실과 권력의 최후 교차점이다. 나는 느꼈다. 이제 곧 가문의 가장 깊은 비밀이 나온다. 그리고 누가 살아남는지도.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이상했다. 핸드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시댁 가족 단톡방. 평소엔 조용하던 먼 친척들까지 줄줄이 등장하고 있었다. 오늘 꼭 다들 참석해주세요. 가정의 질서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어머니 마음이 찢어졌다십니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참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연은 텅 빈 눈으로 메시지들을 읽었다. 가정의 질서? 그 단어가 그녀에게 칼날처럼 스쳤다. 나는 장갑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말했다. 오늘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우리 침묵이라는 뜻이야.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가락 끝이 떨렸다. 남편은 조용히 양말을 신다가 멈춰섰다. 가야 돼? 그는 말했지만 결연이 아니라 공포였다. 내가 물었다. 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니면 끌려가는 거야? 남편이 멈췄다. 침묵. 다연이 낮게 말했다. 오빠, 이번엔 선택하고 가. 남편이 눈을 감았다.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말했다. 난 오늘 아들로 가는 게 아니라 나로 갈 거야. 다연이 울컥한 얼굴로 웃었다. 그 말 해줘서 고마워. 오늘 장소는 시댁 오래된 한옥이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는 눈빛들. 판결을 내리러 온 시선들. 한옥 안뜰에는 5명의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정저하고 흰 수건을 무릎 위에 올린 채였다. 그 얼굴은 피곤했으나 눈빛은 이미 칼을 뽑은 사람의 눈이었다. 우리는 인사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자리 왜 만든 줄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셔서. 아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집안이 흔들려서다. 다연 손이 움찔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연아, 넌 왜 어제 오지 않았니? 다연이 삼켰다. 저 생각이 필요했어요. 생각? 시어머니 입가에 비웃음 같은 떨림. 며느리가 어디 감히 혼자 생각을 하니? 그 순간 친척 아주머니 한 명이 끼어들었다. 큰며느리는 집안 기둥인데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가 없어.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은 진실을 보기 전부터 이미 결론을 갖고 왔다. 오늘은 재판이 아니라 의식이었다. 전통, 질서, 복종. 다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전 사람이에요. 그 말. 단순하지만 금을 낸 말. 시어머니 눈이 번쩍였다.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 문장은 단죄이자 공갈이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놓쳤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떨었다. 내가? 네.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려 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 했어요. 친척들이 와와 웅성댔다. 누군가 속삭였다. 감히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 젖은 눈물이었다. 그래. 그럼 네가 날 가해자라 부르겠다는 거냐? 남편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했다.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건 알아요. 근데 피해자가 가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적. 공기가 얼었다.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다. 그래서 넌 이제 독립된다고? 네가 날 넘었다고?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갔다. 아니요. 그냥 숨 좀 쉬려는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울음처럼 보이는 공격을. 친척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감쌌다. 이 집안 다 어머니 희생으로 버텼는데 효도하긴커녕 제 버릇들이네. 나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그들은 대화가 아니라 합창이었다. 다연이 손을 감싸쥐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저한테 준 사랑을 미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떠나려 하니? 다연 눈이 눈물로 젖었다. 저도 이제 저한테 돌아가야 해서요. 그 말은 칼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찢어졌다. 너도 나 떠나는구나? 아니요. 저는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대문이 열렸다. 조연이 들어왔다. 어색하지 않았다. 차분했다. 무거웠다. 모두가 돌처럼 굳었다. 그는 우리 곁에 섰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오늘은 나도 내 자리 찾으러 왔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누구야? 저 사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 여기 올 자격 없어. 조연이 그 말을 잘라냈다.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없다면 이 한마디가 날카로웠다. 왜 내 이름을 출생기록에 남겼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조용한 소리였지만 폭발 같았다. 친척들이 문서를 훑어봤다. 한 명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둘이었네. 공기가 멎었다. 둘. 우리가 알던 진실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비밀. 남편이 걸쇠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둘. 조연이 낮게 말했다. 나는 버려졌고 다른 누군가는 대체로 선택되었지. 그리고 아주 느린 속삭임. 그게 너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이 얼굴을 감쌌다. 이것은 정체성의 붕괴가 아니라 존재의 붕괴였다. 시어머니가 절규했다. 그만. 그러나 진실은 멈추지 않았다. 조연은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다. 엄마는 자식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선택하고 버린 게 아니라. 그는 시어머니 눈을 쏘아보았다. 숨기고 싶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시어머니가 무너지듯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녀 눈에서 진짜 눈물이 떨어졌다. 숨을 몰아쉬며 울었다. 맞아 난 나를 지키려고 했어. 나만 세상이 나를 더럽다고 할까봐, 흠 있다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러다 그녀가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모순, 절망, 어린애 같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조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게 비극이야. 당신도 피해자였지만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상처내기 시작하는 순간 피해자라는 이름은 사라지는 거야.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질서가 붕괴되는 순간은 이렇게 조용했다. 남편은 눈물로 번진 얼굴로 겨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다 봤어. 당신이 혼자 울던 날도, 강한 척하던 그 순간들도 우리 다 봤어. 그는 울먹였다. 근데 이제 같이 울자. 그 말에 시어머니가 흐느껴 무너졌다. 오랫동안 숨을 참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드러낸 눈물. 다연도 울었다. 나는 눈을 떴다. 숨이 돌았다. 누구도 승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다. 이 집은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야지. 모두가 그를 돌려봤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진짜 바뀐 아이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 순간 공기가 멎었다. 남편이 숨을 멎은 얼굴. 다연이 입을 막았다. 조연은 눈을 좁혔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진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진짜 바뀐 아이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다. 방 안 공기가 갈라졌다. 남편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그게 나 아니면? 조연이 낮게 속삭였다. 나도 아닐 수 있다는 말이겠지. 다연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 그럼 대체 누구? 시아버지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서 시선을 돌려 나를 보았다. 심장이 멈췄다. 순간 온몸의 혈액이 뒤로 쏠리는 느낌.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보? 나는 목이 마른 채 눈을 깜빡였다. 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말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 느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연희. 다연이 숨을 멎은 듯 속삭였다. 설마.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혼란, 두려움, 믿기지 않음. 연희야 이게 무슨. 나는 숨을 헐떡였다. 잠깐 나나 그냥 부모님 밑에서. 시아버지가 잘났다. 네가 말한 부모는 정말 너를 낳은 사람들일까. 바닥이 꺼지는 느낌. 내 과거가 통째로 흔들렸다. 시어머니가 양손으로 무릎을 꾹 눌렀다. 그 애는 지켜야 했어. 남편이 고성으로 외쳤다. 그 애가 누구냐고요? 시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너희 집안에서 누군가는 버려지고 누군가는 대체되고 누군가는 보호돼야 했어.
공기 중에서 한 단어가 똑 떨어져 내려왔다. 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보호했다고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보았다. 네가 모를 수도 있다. 조연도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분노도 없고 조롱도 없었다. 오직 충격. 그리고 이상한 연민. 다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다. 연희 씨 혹시. 나는 눈을 감았다. 뇌가 하얘졌다. 남편이 내 손을 붙잡았다. 여보 말해줘. 너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몰라 진짜. 남편이 절규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는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 화낸 게 아니었다.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공포에 누군가를 붙잡아야 했고 그가 붙잡은 건 나였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지금 알았어.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 애는 세상이 덮치기 전에 내가 숨겼어. 그 말, 그 떨림, 그 죄책감.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남편이 나를 보며 속삭였다. 연희야 혹시. 그의 입술이 떨렸다. 넌 우리 집 아이였던 거야? 숨막힘. 가슴이 쪼개지는 느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내 안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의문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왜 난 어릴 때부터 늘 떠도는 느낌이었을까? 왜 가족이라는 말이 항상 이상하게 무거웠을까? 왜 시댁 갈등을 처음 겪었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고 맞섰을까? 그건 그냥 성격이 아니었다. 다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연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과 연결돼 있던 거야? 나는 말을 잃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연이 낮게 말했다. 그럼 그녀가 숨긴 건 내 형제가 아니라. 그는 나를 바라봤다. 너였던 거네.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상처? 보? 아니. 숨긴 죄였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고통받은 사람은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너다. 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조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건 네가 찾아야지. 남편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연희야 넌 그냥 내 아내야. 그의 눈은 붉었고 그 진심은 떨렸다. 피든 아니든 넌 내 사람이야. 그 말에 내가 숨이 터졌다. 눈물이 얼굴을 흘러내렸다. 그 한 문장이 나를 붙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몸을 기댔다. 나 무서워. 같이 무서워하자.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난 그때 선택이 없었어. 조연이 냉정히 말했다. 선택은 있었어. 그 선택이 누군가를 지우는 선택이었을 뿐.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돌처럼 무거웠다. 연희 네가 잃어버린 이름 찾을 시간이다. 시아버지의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자 모두가 숨을 잃었다. 연희 네가 잃어버린 이름 찾을 시간이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바람도 멈추고 사람의 숨까지 멎은 듯했다. 나는 목이 말라 입술을 적셨다. 제가 잃어버린 이름이라니요. 목소리가 내 목에서 나왔는데도 낯설었다. 남편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손등에 땀이 배어 있었다. 여보 심호흡해. 심호흡? 지금은 심호흡으로는 막을 수 없는 낭떠러지였다. 조연은 두 눈을 가늘게 좁히며 시아버지를 쏘아보았다. 내가 잃은 이름도 안 가르쳐줬으면서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조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너는 늘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너한테는 희생이었고 우리한테는 지워진 인생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이 잔뜩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지금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는 눈이었다. 다연이 조용히 내 팔을 잡았다. 연희 씨 너무 겁먹지 마. 겁나? 나도 그랬어. 나는 다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면서도 살아있었다.
죽지 않기 위해 울었던 사람의 눈. 근데 결국 진실이 아프지 않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 그녀의 말이 공기를 갈랐다. 그래도 모르는 척 살면 더 죽어. 시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봉투가 하나 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건 내 기록이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기록? 나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그 종이를 만지는 순간 내 과거가 바뀌어 버릴 것 같았다. 남편이 대신 받아들려 하자 내가 그 손목을 잡았다. 아니, 내가 받을게. 종이가 내 손에 닿았다. 두께는 얇았지만 무게는 돌처럼 무거웠다. 봉투를 열었다. 한 장의 오래된 출생신고서. 출생자 이름 없음. 모기재 없음. 부기재 없음. 특기 임시 보호조치 대상. 그리고 구석에 흐릿한 표기. 사생활 보호 사유 가정 파탄 우려. 그 밑에 잉크가 번진 작은 글씨. 교환 보호조치. 교환. 보호. 파탄 방지.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아니, 들이쉬었다고 믿었는데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교환 보호? 조연이 낮게 말했다. 당신도 우리 중 하나였단 거다. 나는 입술을 떨며 조연을 바라봤다. 그럼 우리 셋 중 누가 누구였는지 아직 모른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어. 조연이 쏘아붙였다. 그래. 그래서 대신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 거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난 죄인이야, 죄인이었어. 그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인간을 봤다. 권력도 체면도 벗겨진 채 비난을 견디지 못해 숨겨버린 시대의 여자.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그 시절은 여자에게 실패의 권리가 없었다. 흠이 있으면 버려지고 도망치고 싶어도 길이 없고 선택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래서 난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완벽한 아들, 완벽한 며느리, 그래야 나도 사람 대접받을 줄 알았어. 그 말이 방안을 무겁게 감쌌다.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린 거예요. 시어머니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안해, 미안해. 조연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야. 근데 그 말은 듣고 싶었다. 다연이 눈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도 숨막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숨막히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같이 숨 쉬자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시아버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부정도 회피도 없었다. 넌 이 집이 숨기려 했던 이름이다. 숨을 삼켰다. 왜 숨기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네 친모는 이 집의 가장 큰 상처였다. 친모. 그 단어가 심장을 찢었다. 다연이 입술을 떨었다. 그럼 연희 씨 어머니는? 시아버지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너희가 버렸다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떠난 거다. 내 머리가 텅 비었다. 지키려고 떠났다? 그럼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나는 숨겨진 것이었다. 눈물이 넘쳤다. 그 사람 이름. 목소리 부러졌다. 말해주세요.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이름은. 문이 벌컥 열렸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다. 현관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지고 눈이 충혈된 얼굴. 그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내가 말할게. 그 사람. 나의 어머니였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엔 지워지지 않는 삶의 자국이 있었다. 그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고 낯선데도 기이하게 익숙했다.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욱신거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 엄마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아니, 나는 그걸 부를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야. 내 이름. 그녀 입에서 들린 내 이름. 세상이 흔들렸다. 숨이 막혔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헛숨을 쉬었다.
저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내가 네 엄마야. 한순간 가슴이 쥐어뜯긴 듯 아팠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기억들, 아닌 척했던 상처들, 다 잇따라 터져나왔다. 왜요? 대답도 감정도 아니라 절규였다. 왜 나버렸어요? 그녀의 몸이 순간 휘청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 했어. 내가 웃었다. 맹하고 아프고 무너지기 직전인 웃음. 지킨다고 떠났다고요? 그녀는 손을 뻗었다. 잡고 싶어 하면서도 잡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손. 그땐 내가 널 데리고 있을 수 없었어. 그 집안이 너를.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그녀는 선택한 게 아니다. 그냥 모든 걸 잃지 않으려 몸부림친 거다. 조연이 쏘아붙였다. 근데 그 몸부림이 우리를 다 찢었지. 친모가 조연을 바라봤다. 너도 지키려고 했던 아이였어. 조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 눈빛엔 패배가, 공포가,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는 눈이 있었다. 네 엄마가 널 지키려 했고, 나는 내 체면을 지키려 했고, 그러다 둘을 갈라놓은 거야.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조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 셋. 시아버지가 단호히 말했다. 셋 중 누구도 버려진 게 아니다. 셋 모두가 누군가에게서 떼어내진 아이들이다. 남편이 속삭였다. 우린 다 피해자였던 거네. 다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니도 연희 씨도 형님도 모두 숨 막혀서. 친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널 지키고 싶었어. 근데 내 삶이 너무 부서져 있었어. 그 집이, 그 시절이.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세상이. 그녀의 목이 막혔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이 너를 숨기게 했어. 눈물이 내 턱을 타고 떨어졌다. 사랑이면 왜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을 비틀며 울었다. 너를 데리러 왔을 때마다 너는 행복해 보였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갈라놓았다. 행복해 보였다고? 그래. 너는 웃고 있었고, 새 옷 입고 있었고, 집에서 사랑받는 것 같았고, 나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네가 날 원할 거라 생각 못했어. 네가 나보다 좋은 세상에 있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나한테 선택하게 안 했어요? 친모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그땐 어른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입도 없이 따라가야 했어. 시어머니도 눈을 감고 흐느꼈다. 우리도 다 모른 척했어.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남편이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쏟아지는 눈물, 기억의 공백, 사랑받고자 했던 아이,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온 나. 다연이 조용히 손을 포개며 말했다. 이제 숨지 말아요. 조연이 낮게 말했다. 이 집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어. 시아버지가 결론처럼 말했다. 이제부터는 새로 짓는 거다.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친모가 내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연희야, 혹시 나를 미워해도 돼. 근데 한 번만 내가 널 사랑했단 건 믿어줘. 나는 울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다. 사랑은 때로 지옥처럼 어둡고 구원을 가장한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 사랑은 때때로 가장 비겁한 도망을 한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아직 모르겠어요. 친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도 사랑이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도 모를 때 같이 모를게. 우리는 울었다. 시어머니도 울었고, 조연도 눈을 돌렸고,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숨 막히던 이 가정은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눈물로 젖은 공기 속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친모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등을 쥐고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골랐다.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오듯 일어섰다. 누군가 나를 부르려는 기척이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나 스스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발이 나를 움직였다. 남편이 겨우 뒤따라 말했다.
여보, 잠깐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잠깐만이 싫어. 나는 30년 동안 잠깐만으로 살았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속 어딘가가 뜯겨나갔다. 나는 마당을 걸어 나갔다. 한옥대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뺨을 찔렀다.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몸이 계속 움직였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흐르고 다리가 흔들렸다. 그때 뒤에서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도망치고 싶은 거야? 아니, 나 처음으로 서는 거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옆에 있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혼자 있어야 해. 그 말은 헤어짐이 아니라 거리두기였다. 그는 내 앞에서 멈췄다. 그럼 나 여기 있을게. 네가 걸어가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게. 멀리서라도. 그 말이 심장을 자르듯 아팠다. 왜 이렇게 잘해줘? 남편의 입꼬리가 떨렸다. 이제 알았어. 사랑은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나 나한테도 화내도 돼? 그가 속삭였다. 화났지. 세상에. 엄마한테. 운명한테. 그리고 조금은 너한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한테 왜? 너 혼자 아프고 혼자 견디고 나한테 안 기대서. 그 말에 눈물이 또 터졌다. 기대는 사람을 또 잃을까봐 무서웠어. 이제 잃어도 좋아. 나도 내 옆에 있고 싶어.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지금은 나 스스로 붙잡아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붙잡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 순간 내 안에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세워졌다. 그때 뒤쪽 한옥마당에서 소리 없는 흐느낌이 들렸다. 친모였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벽에 기대울고 있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으려 했고 그 울음이 나를 부르는 듯 했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미움은 사랑의 그림자야. 그게 오늘 깨달은 진실이었다. 미웠다는 건 사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딱딱한 가슴 안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다연이 마당 끝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말라버린 얼굴. 그녀도 웃으려 했고 실패한 표정. 연희 씨. 응. 우리 살아남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살아남았어. 근데 앞으로는 살아야죠. 그 말에 심장이 찡했다. 맞아. 그때 시어머니가 문가에 섰다. 얼굴이 초췌했고 눈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너에게 가장 먼저 잘못해야 할 사람은 나였어. 그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지배자가 아니라 엄마가 되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내가 널 숨겼던 이유는 널 지키고 싶어서였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지.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미움이 없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조연이 문가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고개 숙였다. 이제 각자 자리 찾자.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응. 우리 모두. 시아버지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 가족은 오늘 태어났다. 남편이 한 발 다가와 내 손을 잡을까 하다 멈췄다. 기다림. 그것이 사랑이었다. 나는 그 손을 천천히 잡았다. 같이 갈래? 남편의 눈이 반짝였다. 천천히 걸어가자. 우리는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 친모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연희야, 언젠가 내가 널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오면. 나는 멈춰서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속삭이듯 말했다. 언젠가. 그 한마디는 용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바람이 불었고 내 발 아래 흙이 느껴졌고 하늘은 오래 울다 갠 얼굴 같았다.
나는 드디어 숨을 쉬었다.